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1월 5일 인사드립니다. 요즘 국민의힘 상황, 특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 사이의 밀고 당기는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정말 저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굳이 이준석을 이 시점에 계속 부산까지 쫓아갔어.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갔죠. 부산까지 쫓아가서 뭐 이현주 씨와 이 토크 콘서트 하는데 거기 찾아가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은 일종의 무안을 당하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이준석이 뭐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터 린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의 원래 그 영어 이름이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모욕을 줬습니다. 그 모욕을 당하고 인요하는 그냥 또 KTX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의 이 밀고 당기기 밀당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풀이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는 인요한과 이준석 과연 지금 인요한이 엑스맨인가 국민의힘의 엑스맨인가 아니면은 어당팔인가 어당팔이란 건 뭐 세간에서 쓰는 용어죠. 어려움한데 당수팔단. 지금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석에게도 뭐 나이는 적지만 서성으로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부산까지 찾아가고 하는 것이 다 다른 복선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성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정치를 잘 몰라서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의 뜻을 잘 몰라서 그냥 밖에서 그냥 듣기에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것인가.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준석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무슨 꿍꿍이 속으로 계속 본인에 대한 징계를 풀어준다고 해도 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뭐 또 그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 인요한이 숙이고 들어가는데도 이것을 계속 배짱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고 또 여의도 정가에서 떠드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떠드는 분석들이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인요한은 뭐 여러 가지 본인 나름대로 혁신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뭐 본인이 처음부터 이준석 사면해 준 것부터 사면을 해주겠다고 해서 결국은 뭐 김기현 최고위에서 의결까지 했죠. 그 부분도 상당히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하면서 그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뭐 또 지도부, 특히 3선 이상 중진 이렇게 하고 그 전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물러서야 된다. 또 영남 3선 이상들은 서울에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논란들이 나중에 어떻게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총선에 중진들 불출마 아니면은 친윤 핵심 인사들 뭐 험지로 가라 이런 발언들은 지금은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 명분에 밀려서 실제로 몇 사람이 그런 선언을 하고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불출마까지 나오면은 상당히 이것은 뭐 효과가 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뭐 친윤 핵심들, 뭐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중진들 전부 다 불출마, 험지,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현실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빠진 지역에 뭐 다른 신진들을 투입을 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다만 이 김기현 대표 정도가 앞장서서 불출마를 선언한다든가 그런 분위기에 밀려서 불출마를 선언한다든가 또 뭐 상징적인 인물 그 외에 뭐 친윤 핵심 중에서라도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영남권에서 정말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중진 의원 중에서 몇 사람이 단체로 그렇게 한다든가 모두 다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국민의힘이 오히려 총선에서 조금 어느 정도
변화를 했구나. 뭐 이런 혁신의 의지가 있구나. 이래서 총선에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인요한에 대한 반발이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면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인요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밀어붙일지 그리고 최고위에서 이것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 줄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는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요한이 일단 툭 던져놓는 그 수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인요한이 과연 성과를 내놓은 의당팔일까 아니면은 정말 엑스맨 민주당에 오히려 유리하게 해주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반윤, 유승민, 이준석 이쪽이 유리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을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준석에 대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저자세를 보이고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준석에게 사면을 해준다 이게 해서 성공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전 당원들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죠. 근데 다만 어제도 부산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했는데 이준석이 계속 내팽개칩니다. 거부를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준석이 딴 살림을 차리고 나갔을 때 신당을 하든 무소속으로 하든 딴 살림을 차리고 나갔을 때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에게 있는 것이죠. 이준석은 명분을 확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준석은 이제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국민의힘에 가면은 자기가 3연패를 했던 노원병에 3번이나 떨어졌던 노원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사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야지 밖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할 텐데 지금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데 안 들어가는 건 본인이죠. 본인은 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가면은 노원병 가서 떨어져야 되니까는.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끝까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이 신당을 만든다거나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명분이 없죠. 아니, 당에서 본인은 이제 탄압받아서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출마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무소속 출마를 하든 신당을 만들려든 그게 명분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에게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이준석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어제 부산까지 갔다면은 이건 정말 의당팔이죠. 다 알고 그렇게 시도를 한 건데 그게 아니고 또 그냥 단순히 주변에 일부 의견에 대해서 길을 열어서 그렇게 이준석을 쫓아다니고 유승민을 만나고 했다면은 그것은 엑스맨에 가까운 결과가 되겠죠.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인요한의 그런 언행들에 대해서 유심히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슬기롭게 인요한 혁신위를 활용을 하는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제가 오늘 정가뒷담에서 살펴볼 것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도대체 왜 이럴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다시 복귀를 하면은 노원병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고 뭐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만은 실제로는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국회에 한번 들어갈까? 지금까지 그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데 3번이나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은 본인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정계 은퇴해야 되죠. 그래서 이준석이 이 주변에 하는 말이 이번에는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본인 나름대로 굴리고 있을 텐데 주판화를 굴리고 있을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민주당 세력과도 손을 잡아서 국회에 들어가는 이 방안까지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본인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에 12월 후반에 탈당을 하겠다. 날짜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 계산된 일종의 꼼수인데 왜 12월 후반이냐? 12월 후반이냐? 처음에는 이 본인이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국민의힘 징계가 풀리죠. 당원권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해제가 되기 전에 본인이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탄압받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가 내쫓겼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는 당원권이 해제되기 전에 12월 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죠. 만약에 선거법 개정 협상 결과에서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본인이 좀 진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협상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12월 말 이야기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이 본인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무고 혐의입니다. 성접대와 관련된 그 무고 혐의 수사를 검찰 아직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당장 나와서 어떤 정치적 액션을 하는데 검찰에서 소환이라도 하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일단 12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 12월 넘어서 내년 신년에 들어가는데 총선이 한 4개월 정도 남겨놨는데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자, 그런 계산까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12월 27일을 태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뭐냐면은 12월 27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준석이 2011년 12월 27일 날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이준석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박근혜 키죠. 이렇게 하고 호가호위하면서 나중에 성적대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12월 27일 2011년 12월 27일이니 이게 한 간지 12년 한 간지를 돌았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12월 쯤에 나와서 신당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의 본인의 정체성을 흔들고 어떻게 보면 자폭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금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파 정당에서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비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주류 세력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재명과 각을 세웠던 떨어져 나가는 비명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거의 사실상 축출당한 거죠. 축출당한 이준석이 모여서 같이 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유승민도 그렇지만 이준석도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응원을 받고 있죠. 물론 나중에 투표할 때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붙었을 때 이준석에게 표를 찍지는 않겠죠. 표를 찍지는 않겠지만 다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탈할 비명계와 이준석이 결탁을 하면은 나중에 그 민주당을 비명계를 지지했던 그 민주당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응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또 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다양한 본인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꼼수든지 무슨 어떤 전략이든지 간에 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이준석이 나와서 비명계와 손을 잡아봤자 그게 주류 세력은 안 됩니다. 군소정당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지금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말,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주안점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 세력을 떠나서 민주당과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민주당과도 본인이 자기가 그 국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민주당과 결탁을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나오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200석을, 민주당이 200석을 얻는데, 자, 이준석이 소모품으로 거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일단 200석은 정당에게 꿈의 의석이죠. 200석만 확보를 하면, 전체 300석 중에서 200석을 확보를 하면은, 개헌도 발의를 할 수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도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수 야당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하죠. 법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다시 국회로 가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그 거부권이 이제 무력화됩니다. 그대로 법제화 돼버리죠. 그것도 3분의 2, 200석입니다. 그래서 200석이 꿈의 의석인데, 거의 뭐 일당 독재가 가능한 그런 의석인데, 지금 최근에 정동영, 이탄희, 또 조국까지 200석 이야기하고 민주당 안에서 200석이 나오는데, 자, 200석이 나오려면은 어떤 작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일부, 그리고 정의당 또는 이 비례대표수에서 또 정당 투표에 그 비례대표용 정당, 조국 정당 같은 거, 조국이 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내보내서 나중에 다 합해서 한 200석을 야당이 끌어가겠다. 이 전략인데, 여기에 이준석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모품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탄희 의원이, 민주당 이탄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합리적 보수 세력 출몰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자, 그 보수, 진보 있다고 치면 자기 이탄희 이야기로 진보 보수가 있으면은 보수에서 합리적인 보수가 출몰하는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지금 현재 천재 1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 1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니 소위 말해서 유승민, 이준석을 합리적 보수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 두 사람을 합리적 보수다. 그 합리적 보수 세력이 세력화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세력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 총선은 어떠고 천재 1호의 기회가 민주당에 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은, 우리 편으로 만들면은 200석 가능하다. 이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태경도 그렇고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그 선거는 몇천 석 차이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을 만들어서 그 수도권에 그 후보들을 내면은, 그 후보들은 당선은 안 되지만은 이 후보들로 인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선 못 돼도 국민의힘 후보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자기 계산이 있기 때문에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다 외면을 하고 지금 나갔습니다. 징계까지 다 풀어줬죠. 징계 최고위원회 의결해서 징계도 풀어줬는데, 그거 상관없이 자기 계산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으면은 본인이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은 하태경이나 이 사람들 이야기대로 수천 표를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뺏어간다. 그러면은 박빙의 승부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준석이 만드는 신당이 자기들이 당선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과연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이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보내면은 국민의힘에서 약간 이탈하는 그 유권자도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유권자도 있기 때문에 거의 쌤쌤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도 지내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약간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이준석 신당은 자기들 당선용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당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 경우에 이준석은 어떤 그 반대급부를 받을까요? 이준석이 반대급부 받는 것. 자, 지금 조금 전에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운운을 했는데, 그러면은
합리적 보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야권이 한 200석 정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연합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공천을 하는 겁니다. 공동 공천, 연합 후보를 내서 내든 대신 그쪽에서 합리적 보수라고 이탄희가 칭한 그 이준석이나 유승민 쪽에서 연합 후보를 내는 대신 서울 같은 데서는 그냥 따로 출마를 해서 거기서 이 신당에서 민주당 후보 대신에 대표로 그 연합 후보로 나서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따로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표를 잠식을 해주고 그 대신 한두 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연합 그 후보가 된다. 가령 이준석이. 그러면은 민주당이 우세한 서울 지역에 서울 강북 어느 지역에서 이준석이 그 후보로 나서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을 하면은 이준석이 이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준석은 자기 말대로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반면에 그 대가로 다른 지역에서 서울의 여러 성부처에서 이준석 신당 쪽에서 후보를 내주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민주당에서도 그만큼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그것을 배제하고 지금 이준석을 국민의힘 대표를 했던 인물이라고 치고 그 국민의힘 안에서 뭐 5%든 3%든 지지자가 있다고 치면은 나중에 그 총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준석 신당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준석은 그 반대급부로 다른 지역에 나와서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는 그런 결과도 전혀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지금 워낙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주판화를 튕기면서 오늘 비명계와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세력과 이준석의 결탁 이것도 좀 의심이 되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